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정말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했었던 금양이라는 기업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는 소식 관련해서 정리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임할 때 어떠한 태도와 접근 방법으로 임하셔야 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을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오늘 난 공시고요. 지금 공시 번복 때문에 벌점이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관리 종목 가거나 상장 폐지 가는 기업들은 참 많이 보고 스터디도 했었지만, 벌점이 쌓여서 관리 종목 들어간 기업은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위반 제재금 7천만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벌점 요 17점이 어떤 점수냐, 이번에 그리고 부과되는 7점은 어떤 점수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철회요. 자,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어요. 9월 말 정도에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하고 나서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아서 계속해서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작년 4분기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뭐 사실 이거는 금양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작년 4분기 내내 저희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상증자의 발행 가액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많은 지분을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나왔던 공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원래 기존 주식수가 5,800만 주였는데 그때 당시 발행하려고 했었던 신주가 1,1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지분 가치에 대한 희석률은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 조달하려고 했었던 자금의 사이즈가 시설 자금의 3,500억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의 1,000억 합쳐서 4,500억 정도를 조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장 마감했을 때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대충 1조라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9월 말에 시도했었던 유상증자의 전체 조달 가치가 지금 시총으로 치면, 물론 이거를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 시총으로 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굉장한 사이즈의 자금 조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대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 목표했던 4,5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도 지배력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선택은 안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정말 문제가 됐었던 건 이번에 유상증자 철회는 아닙니다. 뭐 유상증자 철회라는 건 어떤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시장 상황이 기업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상증자를 철회했다는 것만 가지고 금양을 비판하거나 안 좋게 바라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문제 삼는 거는 작년 중에 나왔었던 공시였어요. 작년에 10월 말쯤에 또다시 이제 불성실 공시로 10점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 장래 사업 경영 계획의 거짓 또는 잘못 공시라고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상장법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하면서 되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요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나왔었던 공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도가 어떤 테마로 굉장히 핫했던 한 해였죠? 네, 그렇죠. 2차 전지로 굉장히 핫했었죠.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하지는 않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계속해서 그랬어요. 자, 2차 전지 다 좋다. 근데 요런 시점에 2차 전지 신사업으로 진출한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조심해라. 이게 화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배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한다고 나서는 기업들 정말 정말 조심해라. 그때 몇 가지 기업들이 있었어요, 손에 꼽는. 그리고 그 기업들의 말로가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때 당시에 사실 이 회사는 원래 발포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2차 전지 이제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몽골의 광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보시면 MOU를 체결을 하면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6천만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원 조금 덜 될까요? 그 정도 금액을 할 건데, 그걸 넣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을 할 거냐, 2024년도에 매출 4천억에 영업이익 2,600억, 2025년도에 매출 4,700억에 영업이익 1,870억, 26년도에는 4,700억, 1,870억. 이게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공시를 보면서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야 여기도 2차 전지 하는구나. 정말 2차 전지 대박이다.' 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들이었으니까 이게 ROI가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한 1,0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넣어 가지고 물론 여기는 이제 기존의 발포제에 관련된 영업이익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로 대충 이제 숫자를 발라내서 계산을 해 보면 ROI가 1년 만에 엄청난 수십 퍼센트를 달성하는 연평균 기준으로 수십 퍼센트를 달성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걸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무나 가시적이고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 말고 그 어떤 기업들이라도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미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반대로 그러면 그때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양극재냐 음극재냐 셀 모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보라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에코프로비엠은 바보라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2차 전지 자체가 그 소재도 그렇고 셀 모듈 쪽도 그렇고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근데 몽골에 광산 하나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40% 가까이 난다는 요 계획과 이 비전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라는 거를 저는 좀 전달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공시를 하고 나서 작년에 이게 정정 공시가 올라옵니다. 정정 공시의 일부를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왼쪽이 기존이었고요. 오른쪽이 정정 공시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4년도가 거의 다 지났단 말이죠. 한 10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야 미안하다. 우리가 몽골에 투자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 사실은 6천만 달러 아니었다. 7,200만 달러 들었다. 이렇게 되면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1,000억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몽골 광산에서 얼마로 벌어들였냐면 야 매출액 6,600억, 영업이익 13억 원. 2025년도에는 예상되는 게 400억에 82억, 400억에 82억.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야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하고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주주랑 소통하는 상장법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경기가 꺾이고 업황이 꺾여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들이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이 뭐 꺾이고 적자가 나고 하는 것 자체는 주주들이 뭐 조금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도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문제였다고 보냐면 이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측치로 측정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죠 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경영 실패고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전혀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예상된 매출하고 25년도 기준으로 보세요. 예상된 매출에 비해서 실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매출이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저희가 사업 기획을 할 때 뭐 bear case, bull case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치면 정말 안 될 때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bear case를 예측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경영진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상장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주들 앞에서도 뭔가 더 빡센 책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관리 종목에 들어간 게 이번에 벌점 받은 거는 7점이잖아요. 유상증자 철회 때문에. 근데 애초에 10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벌점이 쌓여 있었고 그거는 이제 장래 계획 그리고 경영 공시 관련해서 회사가 너무나 무리한 실적 예측치를 냈다가 그거를 굉장히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달성하면서 받았던 그 10점이 사실상 주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 드려보면요. 제가 오늘 뭐 당장 금양의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 없는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임할 때요.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애초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주주와 소통하는 이 관점에서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해마다 여러분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어떤 테마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테마가 따라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를 뭐 따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추세를 잘 추종하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던 회사가 그리고 그 테마가 되는 사업과 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가 갑자기 그 산업에 진출한다고 뭔가 나댈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크게 남겨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고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찍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